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 광고학과 공병 교수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좀 더 오늘은 좀 정확하게 메타버스가 뭔지, 그리고 메타버스가 어떻게 지금 발전해 가고 있고 어떤 면에서 관심을 좀 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좀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는 워낙 많이 들었겠지만 좀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의 좀 차이를 좀 설명을 잠깐 드릴까 싶어요. 가상현실은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현실 속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내가 현재 있는 공간에서 볼 수 없는 어떤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을 바로 우리는 가상현실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안에는 가상적인 어떤 이미지 또는 사진 또는 애니메이션, 영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가상현실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지만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은 이 그 가상현실을 포함한 좀 더 다른, 좀 높은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그동안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논의해왔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이나 추상을 뜻하는 어떤 메타, 그 다음에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 이것의 합성어를 갖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다분히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새로운 용어인데, 이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그 소셜미디어를 한다거나 온라인 수업을 한다거나 협업을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를 뜻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안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즉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그런 새로운 가상적 세계, 이거를 메타버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용어 자체가 나온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90년대에 소설에서 이 유사한 개념이 나오는데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그런 소설 작품 속에서 나왔다는데 요것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양쪽 눈에 서로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3차원적 영상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영상을 1초에 72번 바뀜에 따라서 이것을 동영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이 3차원적 동영상을 한 면인 이 킬로 픽셀의 해상도로 나타나게 하면 시각의 한계 내에 가장 선명한 그림이 되는데, 게다가 이 작은 이어폰을 통해서 디지털 스테레오 음향을 넣어서 움직이는 3차원 동영상은 완벽한 사운드 트랙까지 갖추게 된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히로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컴퓨터가 만들어내고 그의 고글과 이어폰에서 새로 공급해주는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컴퓨터 용어로는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세상이다. 이런 묘사가 나와요. 메타버스 세계에 대한 묘사죠. 보면은 SF 작가들 보면 되게 신기해요. 보면은 SF 작가들이 이렇게 이게 소설이나 문학 작품으로서 표현한 내용들이 100%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이 현실에 이렇게 막 구현이 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SF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SF 영화가 아무리 황당무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좀 재미있게 우리가 보는 이유는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메타버스가 소설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마구 벌어지게 되죠. 사실 이제 우리가 1990년에 아까 보여드렸던 스노우 크래시에서 이제 그 개념이 왔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이 작품에서도 그래요. 이것이 막연하게 가상적인 공간만을 그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공간 안에서, 가상의 공간 안에서 빌딩도 짓고 공원도 만들고 광고판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것도 거기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현실과 비현실이 굉장히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것이죠. 자, 왜 인간이 이런 걸 자꾸 추구할까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가상현실이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고 공부하면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게 참 많아요. 인간은 현실로만 갖고 사고하고 고민하고 그러지 않죠. 우리는 상상을 해요. 그렇죠. 많은 상상을 하죠. 그리고 꿈도 꾸죠. 자면서 꿈도 꾸지만
어떤 우리가 미래에는 뭐가 될 거야, 뭐 이런 꿈도 꾸죠. 그래서 그 미래에 어떻게 돼서 거기서의 거를 막 이렇게 상상도 막 하죠. 그러니까 이미 인간은 굉장히 현실적이지만은 않은 존재죠. 굉장히 이상적인 꿈과 상상 이런 것들이 뒤범벅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의식이라는 세계의 어떤 특징이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되게 본질적 특징이 가깝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가장 근접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가상현실이나, 그것은 이제 가상현실 중에서도 현실과 되게 융합돼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이어서 전 슬라이드에 이어서 좀 더 읽어볼게요. 그들은 빌딩을 짓고 공원을 만들고 광고판을 세웠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것들도 만들어냈다. 가령 공중에 여기저기 흩어다니는 조명쇼, 3차원 시공간 법칙이 무시되는 특수한 지역, 서로를 수색해서 쏘아 죽이는 자유전투지구 등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은 물리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 스트리트 자체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스트리트는 다만 종이에 적힌 컴퓨터 규약일 뿐이다. 그들은 광섬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된 소프트웨어 조각일 뿐이다. 이것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세계 멀티미디어 규약단체 협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더 스트리트의 빈터를 사들이고 지역 개발에 승인을 얻고 각종 허가를 득하고 검사를 매수하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현실인지 아닌지도 잘 헷갈리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도 이미 굉장히 그렇게 많이 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요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메타버스는 어디까지 포괄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막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제 그 가상현실 공간이 좀 더 이렇게 현실화된 게 아닌가? 메타버스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꼭 그런 거를 좀 넘어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가상의 공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꼭 3차원 공간이 아니어도 그래요. 가상 공간은 바로 온라인 공간도 사실은 가상적 공간인 거 아시죠?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는 공간만 보더라도 우리는 현실의 공간에서 그들을 만나지 않죠. 그들을 만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런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에서 계속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이야기하고 어떤 그 컨텐츠를 공유하고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그들은 현실에서 만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만나지 않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서 저희 패친이 한 3,000명은 안 되고 한 2,000 몇 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오프라인에서 제가 교유하는 사람은 단지 한 300~40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이런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에서만 만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의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무엇을 하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건 알죠. 그동안에 뭐 저한테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걸 봐서는 이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좀 엄한 얘기를 했는 것 같지만 페이스북도 그러면 메타버스예요? 페이스북도 메타버스죠. 자, 그럼 유튜브는 아닌가요? 유튜브도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이버 공간, 모든 가상 공간, 사이버 공간도 사실은 메타버스의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굉장히 넓어지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에서 구축한 가상의 공간도 다 메타버스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결국은 이런 그 메타버스라는 것은 저는 이거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씩 이거 개념이 다르지만, 저는 이 메타버스를 가상 공간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상 공간을 포함해서 증강현실 공간도 포함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세상도 모두 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다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것은 단순히 가상 공간 일기한 개념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물리적 현실과 어떤 영구적으로 만들어진 가상 공간이 서로 융합되고 공존하거나 융합되거나 상호 영향을 끼치는 뭐 그러한 어떤 그런 공간을 우리는 이 메타버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좀 간단하죠. 자, 그런 면에서 여기서는 메타버스의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요런 논의들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증강현실.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보이는 공간에다가 2D나 3D를 이용해서 가상의 물체가 겹쳐 보이게 하는 것을 증강현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입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뭔가 협업을 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죠.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분들은 이러한 그 안경 같은 걸 쓰고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래픽들을 만지고 클릭하고 이렇게 만짐으로써 이걸 작동시키면서 어떤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은 예를 들어서 저기 같아요. 이렇게 지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풍력 발전기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이런 어떤 복잡한 어떤 그런 수치들을 계산하기도 하고 압력이나 이런 것들, 바람의 세기 이런 걸 계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협업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거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서로 원격이 떨어져 있으면서도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이렇게 협업하는 이런 거. 이런 부분이 이제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개별은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현재의 공간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안경으로서는 이 현실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밖에 다른 곳에서 여기 참여하신 분도 있고 이 공간에 계시는 분도 있고 막 이것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한 이것이 증강현실에서의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라이프로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라이프로깅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뭐 목적이 있어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일상을 거기다가 기록을 하죠. 그냥 자기가 책을 읽은 거에 대한 거 또는 사람 만난 느낌, 영화를 본 느낌, 드라마를 봤는데 좀 어떤 느낌이 들은 거, 뭐 이런 것들. 저는 전형적으로 페이스북을 저는 일기처럼 사용을 하거든요. 오늘 누굴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 이 얘기는 참 좋았다. 감동적이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나중에라도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을 많이 써놔요. 그러기도 하고 뭐 영화를 보거나 뭐 드라마를 봤을 때 그런 느낌들을 많이 써놔요. 근데 그런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나의 일기장 개념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이 근데 그 써놓는 것이 현실 공간이 아니죠. 사이버 공간에다 써놔요. 그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서로 다 교류가 되는 것이 바로 소셜 미디어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자, 또 하나 얘기하는 것들로서 이제 거울 세계라는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현실을 반영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세계들을 얘기하는데 구글 어스 같은 경우가 전형적이죠. 여기 구글 어스는 없는 게 있지 않아요. 없는 게 있지 않지만 전 세계를 이렇게 지도와 사진으로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내비게이션, 차에 달린 내비게이션은 과연 뭘까요? 내비게이션은 사실은 증강현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죠. 현실이 아닌 걸 보여주질 않아요. 아닌 걸 보여주면 큰일 나겠죠. 사고가 나니까.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거울 세계라는 개념으로 많이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거울 세계, 실제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가상적 세계로서의 거울 세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야말로 완전한 가상현실 공간도 존재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것과 마찬가지고 약간 이제 요것도 아까 페이스북에서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약간 게임 공간이죠. 게임 공간인데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오큘러스 리프트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지럽더라고요. 어지러워서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지러워서 젊은 분들은 좀 그런 게 좀 덜하다는데 이런 게임 같은 거 해도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까지들은 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오큘러스 리프트가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99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진입 장벽이 있죠. 그게 쉬운 가격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어쨌든 가격이 좀 이렇게 좀 바뀌거나 다운로드 되거나 그러면 좀 가격이 좀 한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면 핸드폰처럼 이렇게 월정액으로 얼마씩 내서 쓰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래요. 잠깐 이제 이런
요건 저 게임 공간이죠. 가상현실의 메타버스. 가상현실 게임하는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딱 요 수준까지 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오큘러스 리프트를 사용해 본 결과 딱 요만큼이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영상으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은 애니메이션급의 그래픽으로 돼 있죠. 근데 3D 그래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3D 그래픽이 굉장히 되게 엄청 인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3D 그래픽 이런 쪽으로 나가셔도 아마 이쪽에 관심이 있고 재미있으신 분들은 이런 쪽도 되게 유망한 직종으로 아마 떠오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한번 다시 설명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컨드 라이프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세컨드 라이프라고 아마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2003년도 정도 시작했죠. 2003년 정도 시작했는데 이게 일반 게임하고 많이 달랐어요. 이렇게 아바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이 그 세컨드 라이프는 이 안에서 무슨 경제 활동도 하고 사람 만나고 이런 게 위주였어요. 사업하고. 이 안에 화폐가 있어가지고 그 화폐를 통해서 물론 그 화폐를 살려면 이제 내가 결제를 해야 되긴 했지만 이 안에서의 그 화폐가 있어가지고 이 시절에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절에 있어가지고 저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심지어는 이 안에서 상점을 열어서 장사도 하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많아졌지만 이 시절엔 이런 것들이 되게 획기적이었거든요. 저도 이거 하면서 깜짝 놀랐었어요. 들어가서 깜짝 놀랬고 근데 이게 기술적인 한계가 되게 많았어요. 이거는 가상현실 세계라보다는 컴퓨터라고 하는 모니터에 보여지는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이제 그 게임 우리가 요즘에도 많이 하지만 MMORPG 게임 같은 건데 그런 식으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이제 아바타를 통해서 막 움직이긴 하는데 헤드셋을 쓰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메타버스적인 어떤 메타버스 공간으로서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컨드 라이프가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그런 이제 메타버스적인 어떤 세계가 출현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이게 이제 약간 좀 비즈니스적으로는 성공을 좀 못해서 10대들을 위한 틴 세컨드 라이프가 개발됐는데 입장 연령을 16세로 좀 낮추고 좀 그랬대요. 그러면서 18세 어떤 것들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8세 이상의 사용자들만 사용하게끔 돼서 이게 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은 사용자가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저기에 이런 어떤 메타버스에 되게 모태가 됐던 되게 중요한 움직임이에요. 세컨드 라이프를 이해를 좀 하시면은 이 메타버스에서 지금 추구하는 게 뭔지를 좀 파악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컨드 라이프에서 한 거는 만남 이런 것도 했고요. 사람들이 막 만나요. 교제하고 사람들 얘기하고 막 얘기하면 내가 막 이제 마이크로 이제 컴퓨터 마이크로 얘기하면 사람들 다 들려요. 사람들이 막 떠드는 소리도 막 들리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안의 세계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광대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행도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에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현실에 있는 공간을 많이 이제 가져온 것도 있고 영화 속에 있는 공간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고 뭔가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부품과 이렇게 물건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장식품 같은 걸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이 안에 그야말로 시장이 존재했던 거죠. 뭔가를 사고 팔고 그래서 여기가 직업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되게 재미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쇼핑이 가능했죠. 그래서 어떤 상점에 가면 되게 희한한 물건들이 막 잔뜩 보여주고 막 이러기도 했고요. 자, 물론 이 안에서 게임처럼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되게 이런 성인 게임 같은 경우는 되게 이상한 게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사회적 논란이 좀 되기도 했었고, 자, 경제 부분에서는 이제 돈 버는 개념이 여기서 많이 했었고, 실제로 공간을 사거나 이런 경우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취직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간을 부동산처럼 사고 파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안에서 지금 메타버스의 세계로 넘어왔죠. 요즘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가 이제 많이 열렸다고 하는데 아직도 충분히 열린 건 아니고요. 되게 메타버스는 초보적인 단계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5세대 이동통신에서 6세대 이동통신으로 넘어가면은 정말 메타버스의 세상이 진짜 활짝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대표적인 그런 활용 사례를 몇 가지 좀 찝어본다면 비디오 게임, 이런 게임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다.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라이브 이벤트를 여기서 많이 할 것 같다.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것들은 성공하고 어떤 것들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되게 활성화될 것 같아 보이고 리테일 뭔가 파고 사고 파는 그런 행위들 헬스케어도 여기서도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보이고요. 엔지니어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뭐 컴퓨터 기반의 뭐 제조 뭐 이런 것들, 근데 군사훈련 이런 걸로도 굉장히 메타버스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것 같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한 뭔가 이벤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한 관광도 되게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의 가상현실 공간에서는 어떤 공간을 계속 만들 수가 있거든요. 현실에 있는 공간을 그대로 거울처럼 복사해 놓을 수도 있고, 현실에 전혀 없는 공간을 형성해 놓을 수 있겠죠. 뭐 스타워즈의 세계, 뭐 이런 식의 거는 현실에 없지만 여기다 구현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고, 건축도 이제 여기서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상 공간에서의 건축, 그 다음에 부동산, 우주항공, 그 다음에 교육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조종하는 거, 그쵸, 이런 조종하는 거, 또는 어떤 경찰 뭐 이런 뭐 이렇게 군대 훈련, 군사 훈련 이런 것들도 다 메타버스에서 되게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져온 준비해온 영상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나라의 제페토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이 메타버스적인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제 아바타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제페토? 로그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뭐 예약이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제페토 안에서도 어떤 공간을 선택을 한번 해보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입장을 하게 되고, 입장을 하게 되면 그 세계 안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 공간도 구경하고, 실제로 이런 공간을 자기 만들기도 하거든요. 형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새로운 세계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제페토를 활용해서 오프라인 모임을 이런 제페토 모임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미있게 저도 이제 봤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는 아까 이제 제가 이 안에서 공연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JYP의 공연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공연도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기 이제 제페토 같은 그런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요거는 이제 그냥 영상이라서 제페토에 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를 좀 구현해 놓은 영상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것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마무리 설명을 좀 드리면, 결국은 이 메타버스는 디지털화된 세상이다. 그리고 가상과 현실이 같이 융합되어 있는 그런 세계이고, 그 안에는 게임과 생활과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가상세계를 뜻하는데, 그 가상세계는 현실과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융합되어 있고, 융합되어 있으면서도 같이 혼재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세컨드 라이프에서 말씀드린 것, 그 사례를 들여서 말씀드린 것은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현실과 그 가상 공간 또는 메타버스 공간 간의 이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은 뭐라고 답을 딱 내리기는 힘든 것 같아요. 아직 충분히 이 세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이거 뭐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용어죠.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이 혼합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산업적 이 대대적인 변화들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통틀어 말하는데, 그 중에서 이 메타버스의 변화도 되게 중요하게 우리는 좀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이 시간까지 감사했습니다.